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됐을 때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운전자 보험의 모든 것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 거고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귀 쫑긋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죠. 전화번호가 바뀌는 날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또 보험 상담 받고 싶다 이렇게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 윤현정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 바로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연결이 되셨고요. 저희가 어떤 고민을 좀 풀어드릴까요? 제가 든 보험 2개가 있는데요. 예. 그 보험으로 적절하게 제가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예, 그리고 보장 내용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싼 건 아닌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30대요. 30대시고 혹시 미혼이세요? 아니요, 결혼했어요. 아, 아기도 있으신가요? 예, 2명이요. 지금 보험 2개라고 말씀하셨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인지 좀 여쭤볼게요. 삼성생명 퓨처 30 플러스 퍼펙트 통합보장이랑요. 예. 예, 삼성생명 안보험 처음부터 끝까지요. 아, 요렇게 2개 있으세요? 예. 저희가 증권 미리 받아본 걸 보니까 가입 시기가 하나는 2008년, 하나는 작년 이런데 혹시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16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가 좀 부담되세요? 예. 아, 그러세요. 저희가 그럼 지금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이 시청자님 나이대에 맞게 잘 설계가 돼 있는 건지, 혹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전문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볼게요. 30대 여성분께서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2가지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더 추가할 보장은 없는지, 갱신형 보험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물어보신 바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거는요, 윤현정 전문가께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아, 네. 아까 그 유선상으로 말씀해 주셨던 보장 내용 제가 이거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먼저 2008년에 가입하신 요 종신보험부터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혹시 요 종신보험, CI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던데 요거 혹시 어떤 보장인지 알고 준비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했거든요. 아, 네. 그러시다면 혹시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려고 일부러 혹시 종신보험을 선택하신 건 아니신가요? 그것도 같이 있긴 있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지금 가입하셨던 상품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2008년에 준비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실손의료비가 보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장 준비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CI 종신이 고객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종신보험보다는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세요. 왜냐하면 사망에 대한 담보가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요게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사망 담보의 50%가 미리 선지급 받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종신보험이나 일반 보장성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특약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재해연금, 뭐 고도장애, 그러니까 후유장애로 50% 이상 진단을 받으시면 장애 지급률이 나오신다거나 80% 이상 진단을 받으시면 뭐 장애 진단금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질병 쪽보다는 고도 후유장애 위주로 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납입하시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자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품을 정리하시거나 이런 내용보다는요. 꼭 필요한 실손에 대한 담보는 그냥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중대질병 진단 쪽을 조금 담보를 좀 낮춰서요. 보장 범위가 조금 넓은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좀 바꾸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기본 실손을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망 담보가 기본 2천 정도는 꼭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담보 주계약은 2천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손 담보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간 게 2016년 이제 최근에 가입하셨더라고요. 지금 암보험으로 넣어주셨는데요. 이거 혹시 시청자님 갱신형인 거 확인하고 준비하셨나요? 갱신형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가입할 때 보니까 갱신형이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지금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가 뭐 무조건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은 아니시지만 아까 우리 시청자님 연령대가 30대라고 하셨는데 30대이신 분이 가입하시기에는 솔직히 지금은 부담이 안 되시지만 차후에는 부담이 많이 되실 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0대이시면은 15년 뒤에 다시 한번 이제 갱신을 할 텐데요. 예를 들어 지금 30대인 분이 암보험 가입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15년 더해서 45세이신 분이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랑 똑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다르잖아요. 이처럼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보험료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갱신할 때 올라가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갱신형 상품은 보장받으시는 기간, 즉 전기간 동안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보장받으시는 이 진단금에 비해서 더 작게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연령대에 준비하시기에는 조금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는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의 보험을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을 2천 정도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실손에 대한 부분 남겨두시고 나머지 재해 쪽에 관한 보장은 조금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지금 갱신형 상품 어차피 소멸성 상품이시거든요. 그러면 고객님 연령대이시면 요거 비갱신형으로 현재 바꾸셔도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정리를 권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기본 암 같은 경우에 한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수술비나 기타 뭐 입원비 같은 경우 들어가고요. 종신보험에서 보장받으셨던 중대 뇌졸중 같은 경우 그게 뇌졸중이 일반 뇌졸중이 아니거든요.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현장 장애 상태가 남아야 된다는 이런 단서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담보보다는요. 일반 뇌졸중 이런 단서 조건 없이 범위가 조금 넓은 쪽으로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2천 정도 넣으시면은 보험료가 대략 한 7만 6천 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고객님 나이대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한 16만 1천 원 정도 되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증권 보니까. 그러면 그쵸. 그럼 여기에서 보험료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비갱신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더라도요. 금액은 한 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시고요. 한 3만 원 정도만 추가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 부분은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고요. 보장에 대한 범위는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수정하시는 게 지금 시청자분께는 조금 유리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셨어요? 예, 해결됐어요. 예, 지금 들어보니까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는요, 불필요한 보장을 없애고 꼭 필요한 보장을 늘리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젊으시니까요.
예. 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예.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또 연락 주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운전자 보험 하나로 온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의 모든 것 파헤쳐 보겠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정지문 전문가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운전자 보험 하나로 온 가족이 다 보장받는 그런 보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운전자 보험이란 어떤 것인지, 또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납입보험료를 좀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운전자 보험이라는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 좀 헷갈려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운전자 보험이란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크게 상해를 입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형사적 책임을 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사적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운전자 보험이고요. 가장 크게 형사합의 지원금. 일단은 사람이 죽거나 혹은 크게 상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민사적 합의는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줘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거나 크게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형사적 합의를 피해자랑 봐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합의금을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 지원금을 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과실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형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벌금형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최고치거든요. 그 안에서 실손 보장해주는 부분도 운전자 보험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 억울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라는 건 형사적 합의에 해당하는 부분, 형사에 대한 보상 부분을 좀 보상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운전을 하시는 분 누구나 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10,000원에 가입하시고 어떤 분은 50,000원에 가입하시고 좀 각양각색으로 운전자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이 4분이시면 인당 10,000원씩만 쳐도 40,000원 정도 치시잖아요. 운전자 보험 자체가. 그러면 운전자 보험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비쌀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운전자 보험 내용 안에서 좀 비싸게 측정되는 부분이 뭐냐? 부상치료비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상치료비가 어떤 거냐? 대인 접수라는 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뭐 내 몸 신체가 아파서 입원을 하시든 검사만 하시든 대인 접수라는 거 다 해보시죠. 그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나는 가입자 나는 30만 원, 가족은 2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가장 비싼 담보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비싸게 측정되시는 담보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좀 남자는 비싸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좀 젊은 아드님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비싸게 나오시는데 좀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사람으로 가입을 하게 되시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 보장을 받게 되시니까요. 좀 저렴하게 나오시는 사람으로 가입을 하게 되시는 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 보험 플랜의 특징은요. 일단은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 모든 구성원이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등본상에 있는 가족 구성원, 면허가 있는 모든 구성원이 보장을 받게 되고요. 2년마다 5만 원씩이 또 환급이 돼요. 그러면 납입보험료가 비싸냐? 환급까지 되는데 아니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내용 한번 보시면 일단은 가입 기준은 15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기간은 20년 이상부터 가입이 되고요. 보장기간은 100세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운전은 100세까지 하지는 않죠. 보통은 20년에서 80세까지. 이렇게 해서 운전 기간을 정하셔서 보장 기간을 선택하고요. 납입기간은 선택이 가능하신데 당연히 비갱신으로 많이들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보장 내역을 보신다 보면 본인은 부상치료비는 10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 5천만 원,
그리고 가족 부상치료비 1,000만 원, 여기에 해당하는 게 20만 원 부상치료비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상해수술비나 골절진단비도 다 들어가시는 내용이고, 자동차 벌금 법적형 2,000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가족 형사처리지원금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는 내용으로 지금 내용이 처리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금액 굉장히 중요하죠. 보험료. 지금 여자 같은 경우 30세 여자 기준으로는 21,700원, 남자는 24,700원, 40세 여자 22,000원, 40세 여자 25,400원, 50세 여성 22,100원, 50세 남성 25,900원, 60세 여성 22,100원, 50세 남성 25,900원. 금액 굉장히 저렴하죠. 이 보험 하나로 등본상에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운전자 보험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납입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죠. 일단은 사업비가 절감이 돼요. 한 상품만 가입해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절감이 되고요. 기본계약 중복이 방지가 되고요. 면허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로 좀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용이 아닐까, 그런 보험입니다. 네. 일단은 요렇게까지가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하나로 온 가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오늘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풀어봐야겠죠? 상담 시간 이어갑니다. 예,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 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풀어드려야겠죠. 자,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역들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97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예, 다음 달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 될 사람이 보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올해 35살인데 어떤 보험부터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정지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일단은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그러시면 이제 좀 막막하실 텐데요. 보험이라는 거를 준비하실 때는 뭐 본인의 재정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 틀려지시긴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실비. 일단은 실제 사용한 비용, 내 건강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보장받는 실비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진단자금. 왜냐면 내가 아프면은 일단 경제적인 소득이 없잖아요. 실비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장을 받고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3대 진단금에 대해서 내 연봉만큼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1년 정도는 내가 경제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충분히 투병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단자금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은 나의 이제 앞으로 미래의 플랜에 따라서 종신을 준비하시느냐 연금을 준비하시느냐 요거는 두 분이서 상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아직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가 하시면 깨끗한 백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설계하시기 편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조언을 구해보시고 인터넷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장 중요한 게 실비보험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보험 내역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설계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895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거든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내용 살펴보실까요? 예,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이런 문자는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확실히 좀 풀어드릴게요. 윤현정 전문가님. 네. 예. 안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듣는 내용이에요. 변액 유니버셜, 그러니까 변액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은 보험이다. 이런 내용은 조금 다르고 좀 틀리다고 보실 수 있겠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 변액자가 들어갔다는 건 투자 성과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변액 종신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 성과에 따라서 환급률이 아니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장 사망담보가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 종신보험이랑 비교를 놓고 보자면 사망보험금은 동일한데요. 뭐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똑같은 사망담보 1억은 동일한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플러스 알파 얹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장 부분에서 조금 더 불리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시고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이 플러스 알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오히려 보험료는 조금 작으세요. 오히려 더 같은 사망담보 대비했을 때 작은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단점은 투자 성과에 따라서 해약 환급금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해약 환급금이 조금 적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해약만 안 한다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잘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 풀어드렸고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은 설계사한테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예. 예, 그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시청자님 네네. 보험 문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아들 거를 아들 보험을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3세요. 결혼 전이신가요? 네네. 사회활동은 하고 계신 거죠? 네. 혹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세요, 아드님이? 프루덴셜 무배당 VIP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하고요. 예. 예, 통합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지인분께 설계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게 지금 잘 가입이 된 건지를 저희가 봐드리면 될까요? 네. 혹시 좀 걱정이 되는 병력 같은 거 있으세요? 가족력이라든지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아드님은 네. 건강하신 편이실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곧 이제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낳게 될 텐데 저희가 좀 잘 플랜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에 아들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보험은 2개가 있으셨고요. 100세 만기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지 궁금하다. 사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를 봐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지문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 프루덴셜 변액 종신보험 요게 제일 좀 걱정이신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또 통합보험은 어느 회사 건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증권을 안 꺼내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손해보험사 거 같아요. 통합보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맞으신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 거예요. 통합보험 안에는 실비 들어있으신 거고요. 그쵸? 네네.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 납입을 몇 년으로 잡으셨어요? 납입 기간이 통합보험은 15년, 예. 프루덴셜은 60세 만기로. 아, 좀 잡았어요. 길게 잡으셨네요. 네네. 그래요. 일단은 이 프루덴셜 같은 경우는 조금 정기 특약을 많이 넣는 성향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정기 특약인 게 기간 정해놓고 이제 사망보험금 좀 넣는 특약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 보험 같은 경우는, 안에서 조금 특약 부분만 몇 가지를 빼서 좀 유지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네. 정기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네. 요 보험 안에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아니고 뇌출혈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요런 부분은 좀 제외를 해서 납입보험료를 좀 줄여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아, 네. 예. 그리고 요 갱신형은 아닌가요? 이 보험 자체가? 네. 아, 갱신형 아니에요? 다 비갱신형? 네네. 언제 가입하셨죠? 가입 자체를? 2011년도에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시면은 증권 내용을 조금 네. 보내주시면은 내용 안에서 몇 가지 담보를 좀 제외하실 거 있잖아요. 네. 제외하시고 그리고 가져가게끔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손해보험사 통합보험도 마찬가지긴 해요. 15년 납이라고 하셨잖아요. 실비 네. 들어가 있으시면은 아마 뭐 기본계약 들어가 있으실 거고 뭐 네.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 안보장 이런 거 좀 들어가 있으시면 들어가 있으실 텐데 네. 문제는 이게 15년 납이다 보니까 진단자금 부분이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단자금 부분만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아, 일단은 구조상으로는 뭐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그리고 통합보험의 실비보험,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구조상으로는 좀 알맞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내용 안에서 조금 네. 빼실 부분은 빼시면 되세요. 근데 걱정하시는 대로 네. 그 프루덴셜 상품 있으시잖아요. 프루덴셜 보험 이 내용 안에서 몇 가지 특약 부분을 좀 삭제하시면은 납입보험료 좀 훅 줄어들면서 그냥 입고 가져가시기 괜찮은 금액대로 좀 줄어들고요. 또 보장. 아무래도 결혼 안 하셨으면 사망보험보다는 생존보험,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서 보장받는 내용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보장 가져가기가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자금 좀 더 추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청자님? 아,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들은 보험이라. 네, 그래서 네. 진단자금 지금 33세 남자 기준으로요, 한 2천만 원 정도씩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한 20년 납 100세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씩만 추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측정되는 회사가 한 4만 원대가 나와요. 그러면은 부담 없이 또 그냥 입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의 금액을 또 프루덴셜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납입보험료는 똑같이 가져가시되 생존보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으세요. 아, 네. 네. 예, 시청자님, 네, 지인분이 그래도 설계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생존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만 조금 늘린다면 좋겠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거든요. 네. 예, 고민 좀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자,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저희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역들 보겠습니다. 624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실까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63세 여성입니다. 8년 전에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고요. 현재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6244님, 저희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윤현정 전문가님. 네. 예. 8년 전에 뇌동맥류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현재까지 혈압약은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되실 거예요. 그런데 혈압상의 뭐 수치의 변화 없고요. 별다른 추가적인 합병증이나 다른 질병이 없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제 실손에 대한 담보는 고보장에 대한 내용은 조금 어렵겠지만 암이나 아니면 심근경색증이라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뇌출혈 부분에 관한 보장은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아니라 이렇게 범위가 조금 넓은 상품보다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준비가 좀 어려우시고요. 뇌출혈 보장까지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현재 수치 변화 없으시고 건강하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이 세 가지 진단비에 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144님께서 문의하신 내역 봐드렸고요. 문자 하나 더 볼까요? 오늘 강의 듣고 질문이 생기신 분 같습니다. 1472님께서 65세 남성입니다 하시면서 적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내용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운전자 보험에 관한 강의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문자를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60세인 제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60세가 넘어도 정지문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아까 강의했던 내용 그대로고요. 70세까지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65세가 넘으셔도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또 유보험 같은 경우는 뭐 자제분들이 각 성인이 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좀 늦게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30대가 넘으셔도 부모님들이랑 같이 사시는 자제분들 데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한두 분 이상 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셔도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많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문의 주시면 되세요. 예, 네. 충분히 가입할 수 있으십니다. 고민 해결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지금 보험 고민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고민 있으십니까? 제가 정신보험이랑 예. 몇 가지를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가입할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예.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또 금액 대비 제대로 보장이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보험 리모델링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42살이요. 42이시고 혹시 기혼이신가요? 아니요, 애기도 있어요. 아, 아기도 있으세요. 네. 예, 지금 저희가 받은 증권에 의하면 대한생명, CI보험,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평생 의료비 든든보험, 또 동양생명의 암보험 이렇게 3개가 있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예, 맞으시죠? 20만 원 정도 보험료에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네. 잘 보장이 되고 있느냐를 여쭤보신 건 특별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아프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 혹시 뭐 걱정되는 병력 같은 거 있으세요? 가족력이라든지?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데 예. 항상 가입할 때는 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용을 잊어버리고 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혹시 이거 시청자님께서 하나하나 가입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아, 예, 좋습니다. 저희 지금 윤현정 전문가께서 메모하시면서 들으셨는데 잠시 뒤에 바꿔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40대 남성분께서 연락이 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 도와드릴게요. 보험료 부담이 큰데 어떻게 줄일지, 제 보험 이대로 유지해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말씀해주셨던 지금 보험 내용 한번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준비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2003년이면 고객님 아직 미혼이실 때 지금 42이라고 하셨죠, 고객님?
네. 네, 그러면 2003년이면은 벌써 한 13년 정도 굉장히 일찍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또 네. 기혼이시고 자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한 이런 보장에 대한 내용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납입은 이거 2003년에 가입하셨던 거 금액은 16만 1,000원 정도 되어 있으신데요. 이거 납입 기간 혹시 몇 년이세요? 20년으로. 아, 20년이요. 네. 그러면 벌써 2003년이니까 한 13년 정도 납입을 하셨네요. 맞으시죠? 네. 네. 지금 증권 내용 살펴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 보장 내역을 이 종신보험에서 뭔가 수정할 내용은 전혀 없으셨고요. 그럼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해약 환급금이 조금 더 높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장에 대한 내용은 줄일 거 없이 그냥 가시고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액 완납이라는 거는요. 고객님 여지까지 쌓아놓으셨던 그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요.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납입 기간이 지금 한 7년 정도 납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적립해놨던 해약 환급금을요. 앞으로 7년 동안 납입할 보험료랑 맞춰서 미리 내버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모아놨던 해약 환급금이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보다 많다라고 하시면 보장에 관해서도 차이 없이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해약 환급금이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보다 조금 적다라고 하시면 일부 주계약 부분에 관해서는 감액 처리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납입하셨던 기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장 내역이 뭔가 바뀌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보장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중간에 어차피 이거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만기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요. 내가 해약하지 않고서는 이 환급금을 가져가실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내 손에 쥐는 보험료가 아니라고 하시면 이런 제도 통해서 월에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입하셨던 게 이제 2012년에 평생의료비 보험, 요거 실손보험이죠, 고객님? 네. 아, 네, 맞으세요. 실손보험이시면 준비 정말 또 이것도 잘해주신 게 일반 화재보험사에서 판매됐던 실손보험보다는 얘는 만기가 조금 다르세요. 주계약에 혹시 보시면 주계약 부분에 아마 종신이라고 써 있으실 거예요. 얘는 만기가 따로 100세나 80세로 추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00세 넘어서까지 생존한다라고 한다면 생존하는 그 기간 동안 전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험이기 때문에 고객님한테는 시청자님께는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하셨던 게 이제 홈케어 안보험인데 네. 요 상품은 혹시 어떻게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셔서 가입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전화상으로 준비해 주신 건가요? 이거 엄마 친구분. 아, 어머님 친구분한테. 아, 네. 요 상품, 지금, 요 보험 같은 경우 보니까 갱신형 상품으로 되어 있으시던데, 요것도 혹시 일부러 갱신형으로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좋은 상품이니까. 네, 얼떨결에 해가지고. 네네. 그러면 다른 분한테 평가를 좀 받고 싶어서 연락을. 아, 네네. 지금 갱신형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 제가 시청자분께도 안내를 드렸지만, 꼭 나쁜 보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고객님 연령대에 준비하시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보험이 되실 수가 있는 이유가요.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험료가 갱신할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고요. 보장받는 기간 동안 전기간 납입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내가 보장받는 보험보다 진단비보다 훨씬 더 커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 연령대로 보면은요, 지금 굳이 비갱신형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자체가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기로는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갱신형 상품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소멸형 보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하셔서 비갱신형으로 바꾸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면 기존에 지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감액 완납을 통해서 기존 보장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대신에 납입보험료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납입은 대체시켰으니까 더 이상 납입은 안 하실 거고요. 두 번째, 의료비 보험도 당연히 실손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준비를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홈케어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정리를 좀 권해드리면
지금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지금 종신보험 같은 경우 CI 종신이다 보니까 지금 암이나 이런 중대질환 쪽이 앞쪽에 중대한 진단비에 관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보험이거든요. 그러면 암 같은 경우도 중대한 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도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증. 그래서 뭐 암 같은 경우에는 1.5mm 이상 세포에 침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현저한 장애가 남아야 된다든지 이런 단서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서 없는 조금 보장 범위가 넓은 일반 암, 그다음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단비 한 2천만 원 정도만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은요. 보험료 자체가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7만 원대가 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한 6만 9천 원 정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총 여지까지 납입하셨던 22만 2천 원 정도 보험료에서 보험료가 한 13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한 9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요 정도 보험료는 줄어들고 보장에 대한 범위는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리모델링을 하셨으면은 더 유리하실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견적서 같은 거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요거는 저희가 이따 방송 끝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자료라든지 좀 더 궁금하셨던 사항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다시 또 정확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거는 방송 끝나고 한 번만 더 연락 주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의 상담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아서 저희 정말 뿌듯합니다. 이번에 문자 또 살펴볼까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983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6년 전에 CI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주위에서 종신보험에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셨는데 정지문 전문가께 해결책을 받아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안 돼요. 왜냐면 6년 전에 가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6년 전이면 지금 2017년이니까 한 2011년 정도 되시겠네요. 우리가 실손이 변경되는 그 변천사가 있는데 2013년도 3월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전 상품은 100세까지 온전하게 그 내용 그대로를 유지하시면서 가시는 실비 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상품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 2013년도 3월 전 내용의 보장을 가지고 계시다 하시면은 그거는 그냥 가져가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CI 종신보험에 일단 기본은 사망보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아래 특약으로 지금 현재 실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거 방법 다 있어요. 주계약 부분을 좀 줄이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회사에 따라 틀리지만 뭐 S사 같은 경우는 주계약 2,000, H사 같은 경우는 3,000 이런 식으로 주계약을 굉장히 감액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비를 가져가는 조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납입보험료가 좀 많이 저렴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라도 실비 보장을 좀 살리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해지야 뭐 시청자님 마음이시겠지만 너무 아깝다라는 진단이세요. 그러니까 감액하는 부분으로 해서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자 하나 또 볼까요? 873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윤현정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태아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신 16주 전에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태아보험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과거에 가입하셨던 그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예전에는 임신 16주 전에 임신 16주라는 이런 단서 조건이 붙은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현재에는 주수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근데 임신 16주 전에 이제 준비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아시지만 산모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임신 16주에 아주 중요한 검사가 있죠. 2차 기형아 검사를 하시는 시점이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면은요, 특별하게 내가 몸에 이상은 없지만,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치상의 변화가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태아보험이 거절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을 때 전혀 검사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태아담보라고 해서요, 뭐 인큐베이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천 이상 수술비라든지 요런 내용을 보장받는 담보가 대부분 보험사가 22주 안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주수가 지났다라고 하셔도 걱정은 없으신 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추가로 나오시는 담보거든요. 인큐베이터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선천 이상 수술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실손에 대한 부분에서 치료비 뭐 의료보험 적용 부분 90%잖아요. 지금 현재 보장이. 이 부분의 내용은 이미 보장을 받으시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인큐베이터 비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선천 이상 수술비에 대한 내용, 그 담보 특약만 빠지시는 거기 때문에 주수가 지났다라고 하시더라도 걱정 안 하시고 가입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 그 전이라고 하시면 되도록이면 좀 폭넓게 보장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22주 이전에 되도록 빨리 보장을 받아보시길, 보험을 미리 가입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풀어볼 텐데요. 875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따님이 일본으로 가셨나 봐요. 제 딸이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에서 거주 중입니다. 딸이 5년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월 7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거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정재문 전문가님. 네. 많이 여쭤보세요. 해외에서 내가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실비에 대해서 그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 아셔야 되실 게 있으신데요. 우리가 실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전제되는 조건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거는 국내에서 진료 행위에서만 보장을 받지 내가 국외에서 진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에서 해외에서 진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실비 보장이 안 들어간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외에서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럼 암 진단비는 나와요. 왜냐하면 정액 지급, 약속한 금액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7만 원 정도의 보장 내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실비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따님이시라고 하시면 실비 보험에 대한 보장 내역 금액이 한 2만 원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정액에 해당하는 진단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따님께서 계속적으로 일본에서 거주할 계획이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실비 보장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머지 뭐 5만 원에 해당하는 거는 정액 지급에 해당하는 보장이거든요. 진단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일본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비 보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셔도 무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장 내역 보시고요. 실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8755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저희가 봐드렸고요.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764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살펴보시죠. 네, 저는 40대 남성이고요. 개인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실비보험과 간단한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요즘 주변에서 종신보험도 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결혼을 하셨을까요? 저희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윤 전문가님.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미혼이신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혼이실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혼이실 경우에는요, 당연히 준비하는 게 맞고요.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 용신보험 자체는 이제 유족보상자금이라고 해서요. 남아있는 가족, 특히 이제 자녀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전에 혹시나 가정의 유고 시에 교육활동을 제대로 마치지 못할까봐 준비를 하시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종신보험 쪽을 조금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특히나 이제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개인 사업을 100%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뭐 정확하게는 제가 여쭤봐야겠지만 부채에 대한 비율이 아무래도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특히나 내가 갖고 있는 부채 비율만큼의 사망담보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시거든요. 가족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연금 쪽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에다가 추가납입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연금 목적까지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급률이라든지 이런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 정도 준비해 주시면, 그거 맞춰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하시는 사업체
그런 자산 부분을 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셔서 나중에 이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망보험금 그런 부분을 계산하셔서 그 정도 가입 금액을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 라이프 플랜A 강의 예고 간단히 해드릴게요. 든든한 노후를 위한 연금 플랜 방법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연금 보험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나한테 효율적인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연락 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적어주셔도 저희가 전문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